예, 2월 29일 주꾸미로 월천벌자. 예,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예,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음, 이 주꾸미로 월천벌자 오늘 9강에서 12강, 예, 4강에 걸쳐서 주꾸미로 월천벌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예. 그간 1강부터 8강은 다 들으셨어요? 그래도 다 들었다. 1번.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들었다. 2번. 바빠서 못 들었다. 3번. 오, 다 들으신 분이 꽤 많네요. 예, 다 들으신 분이 꽤 많어. 양이 좀 많죠? 예, 양이 좀 많아. 저는 좀 양으로 승부해요. 예. 그, 월억사의, 월억사라고, 월억사. 예, 모토가 뭐냐면, 모소콩나물이에요. 모소콩나물. 그 모소대나무라고 있는데, 이게 한 막 4년, 5년 동안은 이제 거의 미세하게 자라다가 5, 6년 차, 6, 7년 차가 되면 엄청나게 커요, 한순간에. 예. 근데, 월업사에서는 모소 콩나물이라고 해갖고, 콩나물이 뭐예요? 콩나물은 빨리 자라죠. 모소대나무랑은 완전 정반대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콩나물은 뭐가 필요해요? 콩나물은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 물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죠? 물을 계속 줘.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계속 주는데 그 물의 뭐 90몇 프로는 다 그냥 쏟아져 나가죠, 그냥. 그죠?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많아. 콩나물을 키우는 건. 네. 그래서 모소대나무처럼 한 방에 빵 클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콩나물처럼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이 모소콩나물은 제가 만든 단어예요.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월역사에서만 나와. 그래서 계속 노출돼야 돼요. 네, 그게 답이에요. 노출이 답이다. 네, 우리가 언어 배울 때도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해도 영어 한마디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영어 공부를 안 해도 외국권, 영어권에 살면은 언어가 조금씩 늘잖아요. 그죠? 노출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강의에 노출되고 배울 거에 노출되고 또 누군가의 타점, 누군가의 매매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계속 수익을 내시는 분들, 예, 요런 끼리끼리, 예, 정말 열심히 해서 무언가 경제적인 문제 혹은 노후에 대한 문제를 주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열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자극하고 동기부여 받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예, 요런 콩나물 시루 같은 거, 이게 이제 주꾸미죠. 이게 주꾸미고 또 월억사고 또 월천사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는 영양분, 끊임없는 음, 반복 학습, 반복 훈련, 요것만이 결국 성공으로 가는 진리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천재가 아닌 이상 한두 번 보고 씩 알고 아는 만큼 그거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건 특수하신 분들, 특수하신 분들에 해당되고 우리처럼 그냥 보통 지능과 예, 보통인 사람들은 이런 무수한 노력과 훈련 이것만이 정답이더라. 근데 뭘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죠? 뭘 배워서 어떻게 훈련할 건데. 예서 많이들 막혀요. 그러니까 하다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의 약 95%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죠. 돈을 다 잃고 깡통을 차든 깡통이 아니든 포기하든 깡통 차서 퇴출되든 이런 형태가 가장 많죠. 첫 번째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여기저기 돈 주고 강의도 많이 듣는데 매매는 크게 변하지 않아. 알아가는 건 많은데 내 매매는 똑같아, 항상. 잘 안 돼. 그죠? 손절도 안 되고 툭하면 물리고, 그죠? 그런 것들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훈련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냥 유튜브 한두 개 보고 유료 강의 한두 개 듣는다고 매매가 팍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항상 꾸준하게 뭔가를
훈련해야겠죠. 우리가 태권도 배우면 태권도 일장, 뭐 고려품새 이런 거 한번 보면 외워지나요? 똑같이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예, 기타 친다고 그 강을동화의 띵띵띵띵띵띵띵띵 아시죠? 이게 제목 내가 까먹었는데 기타 치는 남성분들 대부분 요가 한번 쳐보려고 기타 치잖아. 그죠? 근데 그러려면 코드를 막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코드를 한꺼번에 막 20개 주면 20개 다 외우나요? 아니죠. 로망스. 맞아요, 로망스. 저는 기타를 거리에서를 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잠깐 배웠다가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가르쳐 주지 않고 막 코드만 가르쳐 줘. 근데 가르쳐 주는 대로 연습 훈련을 해야 기타도 잘 치게 되고 그죠? 예, 피아노도 가르쳐 준 대로 스텝 바이 스텝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수한 훈련이 필요한 게 예, 세상에서 어떤 걸 배워도 결국은 배워서 익히는 그래서 학습이죠. 배울 학, 익힐습 익혀야죠. 훈련이 필요하죠. 예, 그런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주kum이고요. 또 얼천상고고 또 월옥상고입니다. 오늘 할 거는요. 주꾸미에서 2시 반 정도부터 장 마감까지 부심포님이 해례본 종목을 주세요. 그죠? 예, 그럼 그 해례본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예. 지난번 시간은 해례본 콜라보 종목 골라주시는 걸로 어떻게 매매할 거냐. 그래서 음, 그러한 주도주들의 무주공산 찾아서 무주공산에 알람 걸어놓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해봤어요. 그죠? 이번 주에는 해례본 종목 가지고 할 건데 음, 일단은 유료 주금이 안 해도 부스윙 1, 부스윙 2 검색식과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꾸미를 하시게 되면 세종스를 안 들어도 부스윙 1, 부스윙 2는 해례본 종목을 따라서 매매를 자동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근데 이제 그 그런 검색식이나 자동 매매 자동 매수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단타로 풀어볼 것이냐. 그죠? 세종수 매매 기법이 있는데 세종수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례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아침에는 9시, 11시에 부심포님이 종목을 주시고, 그죠? 11시에는 해례본 콜라보 종목이 나오니까 그 종목들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시간 11시에서 한 1시까지는 장이 좀 죽어 있죠. 그걸 이제 T2라고 해요. T2. 그죠? T2 시간 때는 좀 장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는데 대략적으로 나누면 요 가장 핫한 시간이 이제 T1. 그죠? T1.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여기서 종목 가이딩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콜라보 종목을 줘요. 그게 11시부터 대략적으로 뭐 1시에서 2시 사이까지는 장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주도주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빠졌다가 T2 때는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하죠. 횡보를 많이 하고 T2 끄트머리나 T3때 피거나 가라앉거나 아니면 계속 횡보하거나 그죠? 결국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T3 시간에 결국은 종가 매매 같은 거죠. 종가 매매 같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해례본 종목은 언제 나와요? T3 시간에 나오죠. T3 시간에. T3 시간에 나온다는 건 이미 뭐 올라서 이렇게 올라갈 종목. 이런 건 이제 종가도 괜찮고 경우에 따라 스윙도 괜찮은 거죠. 이런 종목들을 골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스에 드리는 검색식으로 나온 종목들과 부심포님이 따로 보신 종목들 중에 굉장히 확률 높은 종목들만 골라서 주는 게 해례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거를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세종스를 배워서 세종스대로 종가나 자동 매매하는 건 이걸 배워서야 가능하고 혹은 이제
주꾸미를 하면 부스윙 1, 부스윙 2는 부신포님이 특강으로 검색식과 함께 다 오픈해놨으니까 주꾸미 분들은 요걸 갖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 요걸 가지고 좋은 종목을 골라줬는데 단타는 어떻게 칠 거냐? 요런 관점에서 오늘 보는 거예요. 요런 관점에서. 예,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이제 세정스 매매는 총 종목을 한 3개에서 5개 종목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스윙 경우. 스윙의 경우. 예, 예. 종목 백화점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세종수 중에 보통 부스윙 원, B120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BNL, 부심포 눌림 매매. 예. 그다음에 부심포 돌파 매매. 예. 요거는 요거는 그 해례본 비밀 노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검색식을 따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단타로 어떻게 칠 것이냐, 단타로 어떻게 칠 것이냐를 볼 거예요. 예, 그래서 부심포하면 지저스죠, 그죠? 이 지저스는 이가중추비 파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 부심포 아카데미를 보시면 이가 중추 비를 배우고요. 비를 배우고 주선사에 가시면 예, 파동과 패턴을 배워요. 물론 파동 패턴도 아카데미에서 배우지만 이걸 어떻게 머니더 라인으로 엮어서 볼 거냐. 그래서 어떻게 머니더 라인을 찾을 것이냐가 중요해요. 머니더 라인이라는 건 아카데미 나온 내용인데 돈 버는 라인이죠. 돈 버는 가격대, 교차 검증된 중요한 지저스와 어, 그 돌아나가는 자리 혹은 돌파 자리, 예, 돈 버는 라인, 이걸 머니더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교차 검증되면 좋은 타점이 된다. 그리고 결국 머니더 라인에서 타점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요? 빡대돌 하나면 끝나요. 음, 빡대돌이면 끝난다. 결국 박스를 잡고 전체 추세가 예, 상승했다가 눌림 주면 여기서 대접이 나오죠. 예, 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파 돌지 끝이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횡보를 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박스를 찾을 수 있고 이 예, 박스에서 이제 돌파 돌지가 나오면 요 중간중간에 이런 마디들이 있거든요. 마디마디별로 이게 대접이 완성이 돼요. 1차 대접, 2차 대접, 대접 완성 저항 부분. 여기서는 주가가 보통 간다면 눌렸다가 이렇게 커비드 핸들을 만들면서 가거든요. 예, 커비드 핸들 이렇게 예, 이렇게 컵이면 손잡이 같은 예,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눌렸다가 돌아 나가거나 예, 이런 형태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을 것이냐 예, 이런 거고 그리고 또 이 해례본 종목 중에는 종가 매매가 가능한 게 이런 거죠. 장대양봉이 터졌어요.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떴을 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게 가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눌림 주면서 뭐 3일선이나 눌림 주면서 연장파 형태로 쭉 양봉이 파동을 만들며 가는 방식이 있고요. 가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양음양 형태로 많이 가죠. 상승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눌리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매물 소화죠. 그죠? 예, 여기서 매물 소화를 충분히 했어도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혹은 여기 저항이 있거나 없거나. 그죠? 그래서 양음양 형태로 가거나 혹은 양음음양 형태로 가거나. 예. 요것도 아니면 좀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눌려요, 이렇게. 눌려요. 눌려서 여기를 지지받고 가죠. 지지받고. 그죠? 예. 제가 이번 무료 주꾸미 때 특히나 장 초반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종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기술 투자. 예. 요걸 며칠 내내 제가
강조를 했고 가이딩을 드렸는데 여기가 8,000원 지지받으면 8,000원 지지받으면 예, 돌파 지지니까 예, 강력 매수다라고 했었는데 이 8,000원을 살짝 깼다가 돌려 나갔어요. 예, 8,000원. 그리고 나서 이만큼 올랐죠. 한 31% 예, 수익권을 줬어요. 예, 깼다 돌아 나갈 때. 근데 이제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는 없고 요 돌파가 나왔을 때 잡았어야죠. 그죠? 돌파가 나왔을 때 잡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줬어요. 예. 그 비트코인이 요즘 한창 오르고 있죠. 예, 오르고 있어서 이 종목을 줬는데 예.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예,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1대1 얼추 갔죠. 가고 오늘도 상방으로 간 상황. 예. 예. 그래서 이가중추비 파페와 빡대돌로 어떻게 우리는 부심포님이 주는 정말 좋은 종목들이에요. 이 해례본 종목들은 어, 여기 공부방에도 항상 올리시는데 보시면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승률을 올려주시죠. 이렇게 예. 이게 지금 1년 6개월이 넘은 거죠. 한 8개월 됐나? 예. 근데 이제까지 부심포님이 골라서 주신 종목이 1793 종목이고요. 이 중에 성공을 1543개를 했어요. 이 중에 219개가 실패를 했고, 근데 진행이 없는 거, 아예 타점이 안 나온 건 또 111개야. 현재는 31 종목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확률 계산한 건 1762개, 요거 빼고. 예. 그리고 이게 대단한 거죠. 예. 87.57%. 예. 요거는 전무후무하죠. 예. 왜냐하면 여기는 하락장이 있었잖아.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예. 승률이 87%. 예. 이 상승장에서는 90%대였고요. 초반에는 95%막 이랬었어요. 예. 뭐 하락장 오면서 다소 예, 조금 예, 떨어져서 이제 87%. 예. 이런 거는 요즘 부실포 공부방도 그렇고 또 케빈님이 특히 부스윙 원 매매를 많이 하세요. 뭐 추가장님도 많이 하시고 예, 닥터 H님 공부방에 계신 그리고 되게 많아요. 많으신 분들이 예, 해례본 종목, 세종수 종목으로 예, 매매 자동 매매 그러니까 장 마칠 때나 장 마치고 나서 한 10분 정도 그 매매 기법에 남아 있는 부수봉에 남아 있는 별로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5라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자동 매매 매수를 걸어 놓으면 돼요. 사지면 자동 손절 라인에 손절 걸어 두시면 되고. 그럼 지가 내려가다가 사지고 올라가서 익절돼요. 음, 굉장히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매매법일 거예요. 하루 10분만 하면 되니까. 예. 특히 많이 쓰는 게 부수익만 B12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종목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심포가 우리 부심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해대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요거를 요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목이 구할이에요. 주식이든 주선이든 종목을 잘 잡으면 솔직히 타점이 조금 엉성해도 예, 스윙이든 단타든 돈을 벌어요. 근데 종목을 잘못 고르면 타점도 중요하지만 종목이 잘못되면 거의 끄트머리에 추격 매수처럼 들어가면 승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그게 제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거 한번 볼까요? 오늘 거 오늘 목요일이니까 여기 B120부터 주셨네요. B120 보이시죠?
네. 유진 테크놀로지 1차 매수 가능. 유진 테크놀로지가 삼성 SDI 독점으로 LG 엔솔에 이어 SK온까지 테스트를 통과해서 초강세다.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되게 핫하죠? 네, 핫해요. 이 B120 매매는 이제 황금강산 같은 건데 예, 5, 60%가 올라간 이후에 눌릴 때 잡는 거예요. 눌릴 때 잡는 방법인데 요 매매 기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단타를 칠 것이냐. 근데 1차로 눌렸으면 일단 타점이 지금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테크놀로지 볼게요. 유진 테크놀로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월봉 잠깐 보면 이제 얼마 안 됐네요. 예, 신규 상장주가 보통 이렇게 눌렀다가 돌아 올라오죠. 대접을 많이 만들죠. 그죠? 이런 게 지금 요즘 추세인데 여기서 일단 정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 음, 보시면 IPO 상장 됐을 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빠졌다가 반등 때 거래량이 엄청 컸죠. 쭉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저항은 이제 요런 저가 위에 다 저항이죠. 다 저항이죠. 예. 근데 일단 여기 가깝게는 요 정도. 왜냐하면 또 여기가 어디 갔노? 잠시만요. 예. 공중심이 없어서 공중심이 없어서 여기 음봉 중심 요 부분대가 좀 강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 올라와도 여기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지만 올라오면 먹을 게 많죠. 일단 쌍봉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요런 식의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일단 여기가 좀 앞에 여기인데 보세요. 이날 22평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요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뭐다? 앞에 매물대죠. 그죠? 우리가 무주공산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매물대죠. 그죠? 매물대.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시가가 여기죠. 예, 시가가 여기에요. 요렇게도 박스였을 텐데 요 빼꼼 돌파한 다음에 사실상 눌렸다 튀었고 매물대 맞고 빠져서 종가가 여기 형성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가가 살짝 보합으로 떴다가 눌렸다 돌파가 나온 거예요. 분봉상으로는 어떤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갔는지 일봉상은 볼 수 없지만 일단 일봉상으로 강하게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 요 종목은 이때가 중요하죠. 이 양봉이 중요하죠. 그죠? 이 양봉이 매우 중요한데 예, 요 양봉 이후에 이렇게 갭이 떠서 올라가는 거를 저는 연장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연장파로 갔다.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 음봉이나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음봉 만들고 양봉으로 갔다. 그럼 양음양이라고 하고 음봉이 두 개다. 그러면 양음음양이라고 하죠. 그죠? 예. 혹은 여기 매물 소화가 잘 안 됐으면 올라간 다음에도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여기 저항인 데를 이 지지를 확인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일학습을 보시면 세 가지 형태의 이 주도주들 매매 방법이 있죠. 하나는 연장파, 하나는 양음양 혹은 양음음양, 하나는 전고 지지를 리테스팅하고 가는 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시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시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요렇게 쳤어요. 오늘 주신 건데 요렇게 쳤어요. 튀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떤 파동을 그렸어요? 올라갔다가 쌍봉 만들고 빠졌다가 이 시가를 살짝 깼는데 종가는 시가에서 깨고 올렸는지 일봉만각은 알 수는 없지만 요 어쨌든 시가 부분을 깼다가 들어 올렸어요. 그죠? 이 갭의 중심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갭 중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예,
종가상으로는 이 식단을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오늘도 보실까요?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요 연장파 갭에 갭이 지금 시가가 15980 여기 저가가 1만 6천 원 20원 위죠. 그죠? 예. 차트가 이렇게 좀 뭐랄까 과학적으로 가는 친구들 정확히 지지 자리 지키고 가는 놈들이 굉장히 매매하기가 좀 수월해요. 음. 얘도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지지 받고 갔잖아요. 그죠? 예. 내려와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또 지지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쌍바닥이거든요. 중기분봉상 보면 쌍바닥이에요. 근데 요 종목을 주셨죠. 예, 준 거는 비일리국 매매 기법은 여기서 뭐 얘기할 건 아니고요. 차트 분석을 보면 우리가 뭘로 한다고요? 빡대돌 한댔죠. 빡대돌. 예, 빡대돌. 예. 음, 길게 보면 쭉 그냥 샜어요. 그죠? 여기가 박스였고요. 여기가 이렇게 박스였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박스였죠. 미니 박스, 그죠? 미니 박스. 예. 돌파 시도 나왔다가, 매물 맞고 빠졌다가, 예. 정배열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22평 돌파 지지 나오고, 예. 가면서 22평 추전이 됐어요. 예. 전형적인 돌파인데, 요 앞에 요 저항을 일단은 돌파가 나와줘야 얘가 상방이 되는 거예요.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 지지가 나와줘야 음, 이제 차트가 돌아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봉에서 나온 거고, 이 봉에서 나온 거고. 예. 또 차트를 길게 봤더니 어때요? 여기 시가 갭으로 돌파했죠. 그다음에 여기 지지받았죠. 요 자리가 어때요? 요 자리가 보면 떨어질 때 여기서 지지 저항이 나왔다고 여기 저항 나왔던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저항도 중요하죠. 저항 받았던 자리. 그러면 요 차트는 지금 요렇게 박스고요. 요렇게 박스고 돌파 돌지에서 올라왔고 저항 돌파하면서 상방인데 예, 여기는 여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무주공산이죠. 그죠? 예, 강하게 그냥 빠졌어요. 거기다가 요 빠질 때 보면 거래량도 별로 없어. 여기에는 물린 사람이 좀 적은 거죠. 여기는 많이 물렸겠죠. 첫날이랑. 예. 그러니까 급하게 빠졌고 특히나 갭 진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 반등 줘서 갭을 메우고 갔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매물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도 진공 부분이죠. 예. 요 진공 초반에나 여기는 저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일단 돌파 지지가 나오면 요런 데는 쉽게 올라갈 수 있죠. 매물대가 없으니까. 결국은 주가의 길, 어떤 파동의 마디, 혹은 대저 완성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 때 나갈 때 결국은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가 매물대고 뭐 그걸 악성 매물이라고도 하고요. 음. 그 매물대가 없어야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이런 매물대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 이날 매매를 한다. 그죠? 이날 이제 여기 상한가 갔잖아요. 갭이 뜨겠죠? 그럼 갭이 4.58%밖에 안 떴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상한가를 갔는데 한 5% 이내면 해볼 만한 종목이죠. 예. 근데 여기 매매를 할 때 뭘 봐야 돼요? 매물대가 오우 매물대 없다. 할 만한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매매를 하시겠지만 어제 상한가 나온 종목을 보고 얘가 갭이 뜰 건데 야, 여기 저항 부근 돌파해서 요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면 와, 여기 무주공사니까 이건 해먹을 게 많네. 그죠? 그래서 여기 몇 프로 갔어요? 장중 28%까지 갔어요. 그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매물대다. 그러니까 무주공사는 매물대가 없는 데를 찾아서 매매를 하면 가장 가성비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매물대가 별로 없으니까 올라갔을 때 본전치기 던지는 사람이 적겠죠. 숫자가 적죠. 적다 보니까 세력들이 가격을 올릴 때 쉽게 올릴 수 있죠. 매물을 계속 쏟아내면 이걸 다 받아먹고 가야 되잖아. 매물이 많으면. 그죠? 그 돈이 많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얘 따먹어라 하고 빼고 얘 따먹어라 하고 빼는 거야. 매물 소화를. 그죠? 예를 들어 여기 매물 소화 한다면 얘 따먹어라. 얘 따먹어라. 이 위에서 몰린 사람들은 간질간질 짜증나죠. 그죠? 내 본전 오나? 오나? 아이씨, 안 오네. 오나? 안 오네. 어이씨, 이번에 안 오면 던질 거야. 던지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네. 사람 심리들이 다 비슷하죠. 보고 있다면 내 본전 오면 던지고 싶은데 본전 안 오니까 좀만 참아볼까? 참아볼까 하면 또 떨어지면 막 속상하고 미치겠고 막 그러죠. 그런 거 한두 번 겪으면 에이씨 몰라. 이번에 무조건 던져야 돼. 그래서 던지죠. 그죠? 던지고 나면 그렇게 매물 소화가 되면 뻥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원가를 생각해 보세요. 세력 입장에서 아주 강력한 걸로 요런 윗꼬리 없이 한 방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는 이유는 왜 던지는 게 꼭 본전 때만 던지지 않잖아요. 본전 근처 왔다가 빠지면 에이 몰라 짠나 던지는 사람도 많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본전 심리 때문에 악성 매물들이 생기는 거고 이런 매물대가 없을 때 혹은 적을 때 슈팅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 돌파 매매나 눌림 매매를 하는데 이왕이면 매물대 없는 부분을 종목 선정 기준으로 잡고 돌파 돌지 매매나 그죠? 돌파 후 지지 매매나 뭐 돌파 1번, 돌파 2번 지난번에 다 가르쳐준 내용이죠.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면 짧은 순간 내에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순간 내에 가성비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매물대다. 매물대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이제 매물대 봐야 돼요. 차트를 요렇게 봐야죠. 그죠? 앞에는 모르겠고, 예. 요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든 거고, 만든 상태에서 아직 5위평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분봉상 한번 봅시다. 분봉상 한 30분봉에서 이렇게 보면, 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으로 보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조그마한 박스는 대충 여기죠, 그죠? 예. 그러면 한번 쏙 붙였다가 여기 있는 매물 맞고 빠졌는데 요 482평 지지받고 빵 쏜 거죠, 그죠? 예. 여기도 좀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 요렇게 돌파하면 매물이 없는데 예. 갭이 떴다가 올라갔는데 여기 있는 매물을 일부 소화했죠, 그죠? 빠졌다가 또 슈팅, 그죠? 그래서 대충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 여기 매물대 맞고 매물대 몇 번 맞아요? 한 번, 두시기, 그죠? 석상 맞으면서 강하게 하락 5%로 빠진 거죠. 그죠? 아직 안 죽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 그 무슨 종목이죠? 반도체, 한미 반도체 안 죽었다 했잖아. 잠깐 볼까요? 그거 안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대박 났죠. 그죠? 한미, 한미, 한미 반도체. 대박나쇼 완전히 그죠? 대박나쇼. 우리가 그때 언제 했더라? 지난주 금요일 날 강의했죠.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저점이 올라가면서 끝났잖아. 그죠? 박스권이고 박스권 요렇게 근데 깨졌다가 예, 아직 안 죽었어요. 다음 날 그냥 예, 대박. 음. 왜 그래요? 이렇게 돈 들어왔잖아요. 돈 들어가고 눌렸다 짝꿍덱 쌍바닥 만들고 갈만한 거죠. 갈만한 거죠. 여기 봐요. 여기 매물대가 없죠. 그죠? 예.
여기는 좀 매물대가 있는데 그래도 예, 그냥 전고까지 그냥 한 방에 갔다가 차익 실현 나온 거죠. 그 중심 정도에 지지받고 다음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를 예를 들면 이렇게 돈 들어온 종목이 빠졌다가 이제 돌아 나갈 것 같은 모양을 했을 때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무주공산 자리를 보고요. 여기 갭도 있고요. 무주공산 자리를 이렇게 보고 예, 얘가 강하게 쳐 올릴 때, 야, 이 무주공산에서는 먹을 게 가성비 좋네. 이럴 때 매매하는 거죠. 이 위까지는 모르겠고, 예, 아시겠죠? 예, 요런 매매가 있고요. 예, 첫 번째는 뭐다? 돈 들어온 종목이 돌아 나갈 때 무주공산 보고 무주공산 부근을 냠냠 맛있게 먹는 매매가 있고요. 돌아가는 매매. 그 다음에 요런 고점을 돌파하면 신고가잖아요. 그죠? 예, 여기 고점하고 여기도 이제 매물이 좀 있을 테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를 돌파 지지 나올 때 이런 데가 타점이죠. 이런 데가. 그러면 여기도 빵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꽤 많이 올라갔을걸요. 여기 양봉 기준으로 보면은 한 6%, 6.5% 나왔네요. 예. 여기는 신고가니까. 예. 그럼 이 종목 지금 죽었어요? 아니요. 여기가 전고였잖아요. 그죠? 저항 맞고 지지받았던 자리. 여기서 쌍바닥 만들면 아주 좋고요. 아주 좋고 쌍바닥이 아니면 이렇게 ABC가 나오겠죠. ABC가. 근데 이제 62평 요 원저리는 올라오는 요 원저리는 여기 보면 매물대가 좀 있어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맞고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여기 쌍바닥 만들고 돌아 나가는 걸 보고 여기 무주공산이면 매매를 해볼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간다. 잠시만요. 이걸 조금만 넓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 시원하죠? 네. 쌍바닥 만들고 돌아간다. 이렇게 쌍바닥 맞고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요렇게 매물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위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죠. 있긴 있어요. 근데 갭도 매갖고 좀 있긴 있는데 여기를 돌파지지 나오면 여기가 타점이죠. 여기는 거의 무주공산이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 위에 상방은 이게 열려 있죠. 여기가 왜 그래요? 신고가니까. 그죠? 살아있는 종목이고 음, 한다면 그래서 이런 무주공산이 가능한 종목들을 선택해서 무주공산 공간에서 가성비 있게 이 주도주를 맛있게 냠냠 수익을 내는 게 그게 중요하다. 요번 12강에 걸쳐서 강의하는 내용들의 핵심은 결국 무주공산이에요. 주도주의 무주공산 파악해서 맛있게 냠냠 먹는 거. 응? 네. 가성비 있는 매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타점을 잡는다면 한미반도체 타점을 잡는다면 요런 저항대 있잖아요. 그죠? 87,300원 부근. 네. 여기를 요렇게 만약에 돌파한다면 여기가 꺾여가지고 바로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횡보하다 갈 수도 있고 횡보하면 더 좋아요. 여기서 횡보하면 네. 다시 매집을 해서 힘을 응축했다가 빵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요게 A, B, C로 빠지는데 1대를 목표치 좀 못 가서 올라오는 62평 요런 데서 지지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쌍봉 만들고 여기가 만약에 급하게 빠졌다. 무주공산이다. 그럼 요런 데서 해볼 만하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돌파 돌질 때 해볼 만하고 예. 여기는 무주공산은 세게 올라올 수 있고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지 나오고 다시 가면 여기 다시 잡아야죠. 신고가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어디서 무주공산이 시작되는 어디서 타점 잡아서 매매해야지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좀 짜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이 종목을 보면 이렇게 차트를 넓게 보지도 못하고 좁아진 시야에서 뇌동 매매나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런 매매는
절대 절대 하면 안 돼요. 돈 잃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 예, 그리고 저도 수억 날렸어요. 수억 날렸어. 저 막 이런 데서 매매하다가 특히 해쇼 자리에서 이거 물론 해쇼는 아니지만 삼봉인데 예, 고점이 낮아지는 요런 자리에 와 가나보다 예, 우리 이거 생각하잖아 항상 내가 잡는 자리가 요 돌파 여기에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잡아요. 근데 여지없이 해쇼 떨어지면 사고 얼마 있다가 빠져 손절도 못해 개불려 물타기에 깡통 이렇게 되죠. 이런 수준을 여러분들은 넘어섰겠지만 저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예, 요런 N자 파동은 요런 데서 잡아요. 장 초반에. 응? 장 초반에 잡는 거예요. 장 초반에. 매물대 없고. 여기는 이미 매물대 이렇게 생겼잖아. 물론 여기는 무주공산이죠. 그죠? 무주공산이니까 그나마 요런 데서 잡았으면 요기까지 먹었겠죠. 근데 이제 이제 개미 호구들은 요런 데서 잡죠. 이런 데서. 그리고 계급락 나와. 와, 아찔하죠. 예. 물론 여기는 물론 예, 다른 날짜예요. 종가 마감하고 다른 날짜에 빠진 건데 예, 이게 연결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몰린다.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 잠깐 봤어요. 한미반도체를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겠어? 그러면 떨어졌을 때 무주공산 나오면 돌아 나갈 때 여기서 매매를 해보거나 아니면 여기 저항을 돌파 돌지할 때 이런 데서 잡거나 무주공산이니까요. 여기 돌파 돌 때 신고가 나올 때 돌파 후 지지 나오는 걸 보고 예. 근데 이미 한미 반도체는 많이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도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 오르죠. 그죠? 돌파 돌지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손절 잡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일단. 예. 근데 다만 예. 이렇게 올라가서 횡보치다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3파로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 목표치를 보면 남았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5파로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예, 아직 이슈들이 많이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서 갈 수도 있는 종목, 갈 수도 있는 종목. 예, 이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이 돌파 나오는 데부터 6개월 올랐죠, 그죠? 그리고 횡보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그죠? 예, 6개월 횡보하고 원래 이렇게 겹쳐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요 저점까지 그러면은 이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론에 의하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이게 6개월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쉬면서 갈 수 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눌렸다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상승, 상행보, 상승 첫 달이에요. 예. 이렇게 종목을 볼 수도 있어요. 종목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이 보면 대충 6개월 정도 올랐죠. 그죠? 요 밑에서부터 보면 6개월. 그죠? 매물 소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얘는 좀 음, 슈팅 줄 때 약간 습성이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 과거 패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종목이 좀 튀었는데 유진 테크놀로지 다시 올게요. 분봉 잠깐 볼까요? 분봉 잠깐 보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보셨지만 여기 매물대가 강해요. 매물대 강한데 보시면 무주공산을 봐야 되겠죠? 요 과거 볼 거 없고요. 왜? 여기 물렸던 애들 여기서 다 줬잖아. 본전 다 줬으니까 과거 볼 거 없고요. 여기서부터 보는데 제가 주선사 샘플 강의에 매물대 차트로 매매하는 법 있다고 했어요. 그거 찾아서 혹시 보신 분 5번, 보신 분 5번. 이거 지난 것도 다 보기 어려워서 못 보셨을 건가? 네. 보신 분이 원래 이제 그 주선사 강의 다 들으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셔서 예. 못 들었다 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해요. 차트 형태에서 매물대 차트로 가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일단은 놔두고 고점이 여기죠. 그죠? 그 물린 데부터 보는 거야. 기준점을. 물린 데부터. 이렇게. 물린 데부터 본다. 그 물린 데부터 보면
여기 매물대가 황하네. 그죠? 그죠? 요렇게 황하죠. 그죠? 근데 요렇게 볼 수 있겠다. 요렇게 매물대가 황하네요. 또 여기가 매물대가 황해. 그죠? 갭이잖아. 여기가 매물대가 황하고. 그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우측 확장하면은 아까 우리가 본 가격대까지 확장이 돼 있을 겁니다. 30분봉으로 보고 있고요. 15분봉으로 봐도 돼요. 여긴 매물대가 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매물대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도 이 고점까지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하도 저점이라 예. 여기도 갭 이렇게 갭 그죠?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기준으로 보면 근데 여기는 매물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가까운 걸로 봐야죠. 이렇게 그죠? 갭 나왔으니까 이렇게 아니다. 여기는 물려 있잖아. 물려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종가까지 종가까지 이렇게 놓고 보는데 뭐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무장님, 어, 이 매물대가 여기부터인데 왜 여기다 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인데 매물대가 요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어긋나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요 박스를 없는 대로 요만큼의 매물대가 없고요. 예, 차라리 요만큼 매물대가 없고요. 여기 완전 뻥 뚫렸죠. 매물대가 이렇게 없네요.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왜 캔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주공산 자리를 따로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건데 요게 한계가 있어요. 이걸 측정하는 게 종가 기준이고 요 물량 측정이 종가 기준이고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요 수치 계산이 종가 기준이다 보니까 정확히 요 가격대가 저항대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뭐 그 차트 이름 까먹었다. 그 코인이나 코인이나 이제 미국장 볼 때 나스닥 이런 거 볼 때 보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주 많이 보는 차트 유료로 보기도 하고 무료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 분봉별로 되게 디테일한 매물대가 나와요 거기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서 러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 보면서 진공이 제일 좋죠. 그죠? 진공은 매물대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한 하락 나온 것들이 좀 좋고 물론 이것도 좀 러프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3분봉이나 이렇게 30분봉이나 3분봉으로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매물을 막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30분봉상 이렇게 매물을 만든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어쨌든 그죠? 음. 어쨌든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봅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종목을 받은 게 오늘이에요. 그죠? 오늘이죠. 오늘이면 강한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약 몇 프로 떨어졌나요? 여기 기준으로 볼게요. 500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 주고 요 저항대에서 여기는 저항대에서 맞고 빠져서 요선 아래 꼬리를 들게 달았어요. 그리고 횡보 중이에요. 그죠? 예. 여기서 이렇게 일단 박스를 볼 수 있죠. 그죠? 이걸 깨느냐 안 깨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냐 깨느냐를 봐야 되고 그럼 봅시다. 다시 우리가 여기서 매물대 진공을 다시 한번 검증해요. 저 멀리서 봤잖아. 그죠? 매물이 좀 많네요. 음, 매물이 좀 많아요. 그죠? 본다면 여기 정도는 매물이 별로 없죠. 그죠? 여기 정도는 매물이 별로 없고 여기는 요 돌파 위에 여기는 매물이 좀 많죠. 좀 있는 편이야. 여기는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돌아 나갈 때 딱히 시원하게 무주공산이 보여서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종목이에요. 안 드는 종목. 음. 매물대가 뭐 여기 살짝 빼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그죠? 과거 차트에서는 여기 표시하는 요런 데가 무주공산이었는데 여긴 뭐 미치니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런 거 만약에 빠지면 이 아래가 무주공산이잖아요. 반등 맞고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어요. 여기 지지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라 그죠? 음. 저 같으면 이 종목은 패스. 이 종목은 패스. 그러니까 해례본 종목으로는 좋아요. 해례본 종목으로는 자동 매매를 걸어두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 요 기준봉을 두고 이렇게 뚝뚝 걸어두는 거니까 좋고 또 이거는 B120이잖아요. 그 B120 매매 기법에 맞게 뚝뚝뚝 걸어놓으면 돼요. 그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스윙 종가 매매랑 지금 제가 보는 단타랑은 조금 달라요. 스윙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스윙은 기다릴 수 있는데 스윙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 우리 단타는 어때요? 짧은 순간 내빡 하고 먹고 나와야지. 그죠? 물론 좀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또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가급적이면 인내심이 뭐 많든 적든 가급적이면 빨리 쇼부 치고 나올 수 있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예. 그 스윙 종가가 아니면 내가 산 주식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리스크가 커져요. 예. 시간과 반비례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꿀팁인데 오래 들고 있을수록 주식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중력의 법칙 때문에. 가만 놔두면 주가는 빠져요. 누군가 받치지 않으면 누군가 받쳐요. 세력이 받치죠. 제 표현으로는 아빠들이 받쳐요. 아빠들. 안 받치면 그냥 빠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을 내가 여기서 샀는데 예를 들어 뭐 1,000주를 샀어요. 근데 주가가 빠져. 아, 조바심이 나. 근데 얘가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횡보하거나 하횡보를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물리거나 혹은 야, 씨, 개 짜증나. 팔어 그냥 딴 거 할래. 튀어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누군가 관리 안 하면 주가는 빠져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건 리스크예요. 단타에 있어서. 단타에 있어서. 근데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거야는 다르죠. 분할 매수를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종가에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고, 그죠? 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사고. 예. 이렇게 시간 텀을 두고 사면 예를 들면 평단이 낮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1대1로 한번 해도 세 번 사면 이 상태에서 빠질 때 무주공산으로 빠진 데는 급하게 올라가면 수익권이 나온다고. 예. 여긴 지금 수익권이 안 보이지만. 그죠? 근데 단타로 봤을 때는 무주공산이 좀 보이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부심포님이 이 B120 종목을 골라줬는데 이 종목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매매법으로는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시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타잖아. 단타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많이 급하게 빠져가지고 쌍바닥 만들고 오면 여기가 이제 무주공산이면 이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이면 작지 않아요. 단타는 보통 3% 5% 보잖아요. 예, 뭐 여기까지만 해도 4, 5% 나오니까 그죠? 타점이 이 밑일 수도 있고 예, 빠졌을 경우에 쌍바닥으로 빠질 경우에 예. 그러니까 충분히 타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다. 예. 지우개 어디 갔니? 지우개 모두 지우기 말고 어, 일단은 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은 단타로서 패스. 패스하는 종목 처음 봤죠? 그죠? 예, 여태까지 자꾸 무주공산 위주로 잘 보였는데 이 종목은 패스하네. 왜 패스한다고요? 이 올라갈 때 무주공산이 없어. 여기도 매물대 많고, 그죠? 매물대 차트로도 그렇고. 이미 무주공산 같은 경우 먹고 나왔어. 무주공산 먹고 나왔어. 이 무주공산 먹고 나왔어. 무주공산 다 먹었네. 내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지금 현재는 무주공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패스. 아시겠죠? 네, 패스. 그 다음에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도 제가 어, 가이딩을 몇 번 중심적으로 보라고 AI 칩 관련된 종목이죠. 네, 이거는 일단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일단은 차트 분석을 좀 하면요. 보세요. 빡대돌 보시 갑시다. 빡대돌. 빡대돌. 우리가 훈련을 계속 해야 돼. 훈련을. 쌍바닥 찍고 갔죠. 상단 여기죠. 그죠? 전 고점 여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박스 그릴 수 있잖아. 나도 지금 현재 사무장처럼 박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7번. 아, 박스 어려워요. 아우, 보면 볼 때마다 박스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슈. 2번. 네. 박스 다 그릴만 해요? 그릴만 해요? 네. 그 박스 많이 그리시면 쉬워요. 근데 안 그려버릇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를 뭐야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 돼? 아, 아닌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자주 그려보면 돼요. 그죠? 자주 그려보면. 그럼 지금 대충 박스 그리면 제가 그리는 방식은 좀 간단해요. 이 꼬리에서 저항 부분 그냥 끝까지 여기 매물소와 가야 되니까 그냥 끝까지 그려요. 끝까지. 그리고 대충 봐요. 이게 쌍바닥이잖아. 쌍바닥. 그죠? 쌍봉 만들고 쌍바닥. 여기가 예. 그리고 어때요? 여기 매물 엄청 많죠. 네, 여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의 길, 주가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 대저반성 쪽으로 가고 있죠. 거의 대저반성이 됐었네요. 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대저반성을 터치하고 예, 빠지고 있는 종목. 비일리공이 그래요. 세게 갔다가 빠지고 있는 종목에서 땅땅땅 사갖고 버는 돈, 매매 기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벌 게 아니고 단타로 벌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박스 한 칸은 못 갔죠. 이 박스 한 칸을 그려보면 박스 한 칸까지는 못 갔어. 그죠? 못 갔는데 예, 여기서 눌렸죠. 일단은 박스 그렸고요. 대저반성 봤죠? 어, 대저반성을 만들고 보통 이렇게 커비밴드를 만들고 가는데 얘는 커비밴드 없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네. 근데 빠진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아니면 더 빠졌다가 돌아 나가거나, 여기를 지지받을 수도 있죠. 심한 경우는. 예, 그때 올라갈 때, 이야, 갭도 있어. 장대로 빠졌어. 와, 먹을 게 좀 많아 보인다. 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네. 지금 빠지는 모양새가, 예, 여기까지 이렇게 갭도 빠졌고, 그죠? 여기서 또 갭이고, 그죠? 여기 또 강하게 빠졌죠, 그죠? 예. 여기가 봐요. 여기가 갭이잖아요. 무주공산 빠질 때 무주공산이라 지지받는 데가 없으니까 강하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요 부분이 이해가 가신다. 1번 어렵다. 어렵다. 2번 이해 가시죠? 여기가 갭으로 떠서 이만큼 갭 떴다가 어쨌든 이렇게 종가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저가에서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갭이 있으니까 그냥 퉁 빠진 거죠. 갈 때도 올라갈 때도 이 갭은 퉁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단기분봉상 얼마나 매물이 있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일봉상 볼게요. 아, 일봉상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6일차 빠졌어요. 6일차. 6일차 빠졌다. 그리고 여기는 지지받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죠? 예. 저항받고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 볼 수 있고 또 여기가 양봉 중심 일단 11선에서 일단은 아래 꼬리 달았는데 예. 상승 횡보 죄송해요. 하락 횡보 하락으로 눌렸다 지지를 받으면 이뻐 보이네요. 그죠? 예. 하락 횡보 예.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혹은 한번 반등 줬다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 예.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 여기가 무주공산이 일봉상으로 보이니까 이 종목은 좀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무주공산이 보여야 돼. 그죠? 일단 무주공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훈련만 하면 돼요.
그런 종목으로 실전 매매도 해보고 이런 무주공산이 보이는 종목을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찾아보고 매매를 못했어도 그게 어떻게 갔나? 무주공산답게 시원시원하게 갔나? 이렇게 검증을 해보는 훈련이 중요하다. 우리 일봉상 봤으니까 한 30분 볼게요. 어떻게 한다? 처음에 잘 모르겠으시면 요 기준점이 되는 고점 부근 이 앞전은 다 매물소가 된 거니까 매물이 시작되는 여기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근데 펴보니까 얘가 매물이 많네. 펴보니까. 그죠? 펴보니까 많고, 지금 현재 그러면 매물이 없는 공간, 매물이 없는 공간, 요렇게 매물이 없죠. 좀 꼬리로 볼게요. 예, 요렇게 매물이 없네. 그죠? 그리고 이 위에도 매물이 별로 없네. 여기는 어쨌든 저항 부분이니까 이렇게 놓고, 꼬리까지 놓을게요. 예, 이렇게 공간이, 매물이 없네. 그죠? 그리고, 음, 여기 박스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얘가 이렇게 횡보잖아요. 그죠? 며칠간이야? 27일, 28일, 29일, 3일치 횡보예요. 그럼 3일 횡보면 많이 한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나겠죠? 역배열 상태라서 깨고 한 번 더 갈지 예, 돌아 올리면서 62병 타고 올리면서 여기 이 박스로 보면 박스 돌파 돌지가 나올지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려면 어디서 벌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이 정도 돈 벌려면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매매하면 좋겠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매매하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 지지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 그러면 이야 무주공산이 그냥 쫙 그다음에 또 뭐야? 진공이 그냥 빡! 와 멋있다. 그죠? 아, 진공 짱이잖아. 여기는 뭐, 그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야, 7%야? 8%네요? 8%면 내가 3, 4%, 5%못 먹겠어? 그죠?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해요. 예, 볼만하다. 대신, 요런 데 돌파할 때 막 1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지금 보면, 기준점 잡으면, 보세요. 중심에서 약 1박, 2박, 아, 이거 하나로 칠게요. 그다음에 3박 나왔어요. 3박.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오면 4박 때 그냥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닥권이잖아. 지금 이 박스가 이 박스의 대략적인 중심 그거 보면 대충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조금 아래인가? 뭐 아무튼 여기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올라와서 여기를 그래도 매물소와 좀 하다가 돌파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힘을 좀 모으고 여기 물린 애들이 없고 여기 물린 애들도 좀 팔아줘야 빵빵빵 가죠. 그죠? 예. 여기서 팔아야죠.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여기서 돈 버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막 매매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시간 오래 걸려. 추천도 안 나와. 갈 듯, 말 듯, 깔 듯, 말 듯. 그죠? 이런 데서 매매하지 마시고 무주공산 자리가 있는 데서 돌파 후 지지 나가는 형태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혹은 항상 딱 지지되는 거 아니죠? 돌파했다가 약간 눌렸다가 다시 가는 자리.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면 돼. 그죠? 그럼 이렇게 돌파할 때 거래량도 좀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좀 크게 났지. 그죠? 여기 거래량이 좀 바닥이잖아요. 그죠? 올라오는 게 낫죠. 이렇게. 200%, 400%? 네. 돌파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시죠? 눌릴 때는 거래량이 좀 줄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다시 거래량 늘면서 3파 나올 때. 이때가 좀 안전하다. 아까 전에 김민식 님이셨나요? 누가 여쭤보셨어요. 케빈님한테. 돌파 1번으로 하니까는 자꾸 10도도 많고 어렵다. 그죠? 오셨나요, 혹시? 강의 들으셨나?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뭐 녹번으로 보시겠죠? 네, 바쁘신가 봐요. 돌파 돌지 나올 때 잡는 게 최고다. 네, 최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를 하잖아요. 여기 사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먹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36,700원. 36,700원. 36,700원 정도에 한 주 정도 한 주 정도 자동 매수를 걸어 두세요. 음, 사지겠죠? 사지면 눌렀다가 돌파 지지 나올 때쯤 지지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죠. 딱 맞고 가든가 더 눌렸다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거래량 보면서 이때 잡고 목표치는 요런 데 잡으면 되죠. 요런 데. 그죠? 이게 7%니까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3파로 갈 수도 있어요. 요런 종목들을 골라서 하시면 돈 된다. 돈 된다. 그리고 알람 걸어두면 이걸 계속 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짜쿠님 딱 노리고 있던 자리에요. 아, 대박. 좋아요. 네. 그죠? 알람도 걸어뒀어요. 아, 나 있다. 잘하시네. 좋아요. 아주 잘하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우, 잘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예. 그래서 네페스 아크, 아까 나 있다. 그래, 나 있다. 박작구님 나 있다. 좋아요. 예. 요건 요렇게 하면 되죠. 근데 한 가지 더, 만에 하나 하락으로 가면요. 그러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어 일단은 요 봐야 돼요. 이게 무주공산이 나오거나 갭으로 빠지거나 했으면 요 자리 먹을 게 있으면 나중에 요 자리 진입할 때 해서 요만큼 먹으면 되죠. 그죠? 그죠? 빠진다면 빠질 때 매매할 필요 없고. 그죠? 갭은 대부분 언젠가는 채워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보통 채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디서 타점을 어떻게 식으로 잡을 거냐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셨죠?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 진행 중인 거는 이제 보지 말고요. 우리 그 다음에 주신 거 부스윙 2 원래 부스윙 1을 맨 마지막에 줘요. 이게 이슈도 보고 DP도 보고, DP라는 건 남은 돈, 이런 것도 보고 하기 때문에 부스윙 1을 항상 좀 늦게 주신다. 아까 부스윙 2 케어랩스, 케어랩스 1차 매수 가능, 케어랩스 의료계 집단 파업, 우려의 21%대 급등. 이거는 뭐죠? 케어랩스는 비대면 진료 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네. 케어랩스 한번 볼게요. 케어랩스. 오, 딱 보는 순간 무주공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케어레스 맞죠?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게 같네요. 그죠?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갔어요. 이렇게 보면 물론 일봉부터 보는 게 좋죠. 일봉이나 주봉. 주봉상 보면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저항대, 매물대 강한 데서 그냥 쭉 빠졌네요. 거래 터지면서 여기서 다 팔아먹었네 일단 여기서. 네. 월봉 딱 보면 월봉은 아직 일봉 보면 예, 매물대가 워낙 많은 완전 세력주, 세력주고, 예, 보면은, 일단은 저는 보면은, 어, 이 종목은 일단 안 할 것 같아. 고점 돌파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면 제가 과거 패턴을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윗골이 완전 세력주거든요. 근데 너무 파동이 지랄 맞죠? 윗골이, 그죠? 윗골이. 올라가는 중에도 윗골이야. 그죠? 예. 안 좋아해요,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 물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초보분들, 그죠? 그냥 막 와, 이걸 이제 갈치뼈 차트, 그 옆집 불나손님이 갈치뼈 차트,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건데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아랫꼬리 별로 없죠. 차트 보면 아랫꼬리는 좀 길지 않아. 그죠? 윗꼬리가 많아. 윗꼬리가.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와. 이거 아세요? 풍차 돌리기? 풍차 돌리기 요 캔들. 아시는 분 1번, 모르시는 분 5번. 풍차 돌리기.
다 모르시는구나. 풍차 돌리기도 처음 들어보셨나? 예. 다못 들어보셨다는 거죠. 아, 뭐 별건 아니고요. 세력들이 완전 장난질 친 거예요. 봐요. 위로 18%, 시가가 9%고 위로 18%, 아래로 1%. 그죠? 그러면은 야, 참. 여기서 여기까지 저가에서 고가까지 약 7%. 이게 완전 개미들 무덤이거든요. 이 위에 잡은 사람들을 죽겠죠. 그죠? 아주 오늘 뱃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케어랩스는 기본적으로 일봉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런 종목은 고점은 잡으면 안 돼요. 윗꼬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서 돌아나가는 건 괜찮아요. 아래에서 돌아나가는 건 괜찮아. 단타로. 왜냐면 예, 아래에서 돌아나갈 때는 팍 치고 오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낼 수 있어요. 응? 이것들이 꼬리가 다 뭐냐면 그만큼 힘은 세다는 거거든요. 빠져서 그렇지. 고점에서 안 사면 돼, 이런 종목은. 아래에서 사면 돼요. 아래에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오히려 세종수나 스윙 종가 매매는 좋죠. 왜? 우리는 자동으로 걸어 놓잖아.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막 10%빵 가면 그냥 바로 수익이야. 수익 나기가 쉬워. 거꾸로 해본 종목으로는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는데 단타꾼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일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게 좋고 돌파 매매는 비추해요. 윗꼬리를 달기 때문에 이거는 다 손절 나온다는 얘기잖아. 손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잖아. 내려올 때도 여기도 거의 풍차 돌리기. 풍차 돌리기가요. 위로 솟구쳤다가 시가가 여기 솟구쳤다가 그냥 강하게 뺀 거예요. 뺐다가 다시 도치 만든 거야. 그죠? 변동폭이 엄청 센 거죠. 이게 도치잖아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피레침 단체예요. 그죠? 그런 종목은 바닥에서 돌아 나갈 때는 괜찮은데 돌파 매매로서는 안 하는 게 완전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1시간 정도 다 돼가는데 예. 요거 잠깐 보면 여기가 고점이죠. 고점에 놓고 무주공산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는 많은 무주공산이긴 한데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일단 거래가 터졌어요. 이거 왜 거래가 가격 차트로 안 돼 있지? 음, 이건 저항이 세. 위에는 하지 맙시다. 한 다음에 아래 해야죠. 아래. 근데 보세요. 여기 이미 무주공산 먹었죠. 무주공산 먹었죠. 여기 먹을 차례야. 그죠? 예. 이 위에는 그닥 비추고요. 근데 그럼 이 먹을 만한 자리가 있나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5% 정도네. 5% 정도면은 예, 뭐 단타 3%, 4% 5% 먹는 거니까 할 만하죠. 그래서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요런 매물대 있죠. 요런 매물대. 요런 매물대를 58,700 5만 5,800 5,870원. 예. 천 원대 차트 진짜 오랜만에 본다. 5,870원. 여기를 돌파할 때 이제 여기 정도?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 다만 여기가 지금 박스를 그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키다 깼어요. 깼기 때문에 뭐 다 바로 올려가지고 매물 소화 여기를 하면서 일단은 예,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지금 1박밖에 안 되니까 매물 소화하는 거 보고 돌파 지지 나왔을 때 잡을 만하죠. 바닥권이니까 괜찮아요. 바닥권이니까 또 이런 미친 주식은 돌파 나와서 여기다 그냥 빵 때렸다 또 윗골 팡 들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5870이 돌파가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돌파 돌지 나오면 지지 확인하고 예, 보면 괜찮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위에는 뭐 이미 다 이 종목이 그렇잖아요. 급락하면 한 번씩 쑥쑥 주죠. 주고 빠지죠. 주고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주고 이 무주공사는 먹고 빠지는 요매매는 해볼 만한 종목이에요. 고가에선 하지 말고 저가에서만. 그죠?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금. 그죠? 빠지면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그죠? 빠지면 들어올리고, 또 들어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들어올 때 청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종목은 세종스나 해래번호는 좋죠. 왜냐면 여기 사고 한참 뒤에 또 사고 이렇게 걸려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얘는 평단 낮췄는데 빵 치고 내려오잖아. 우리는 자동 매매 걸려 있잖아. 가면 청산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매매 종목으로는 좋죠. 좋다. 음. 여기까지 1강, 오늘 좀 9강이죠, 지금. 3부의 1강이고, 전체로 9강. 9강에서 지금 해례분 종목 어떻게 단타로 매매 칠 거냐, 무주공산 관점에서 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오늘 주셨기 때문에 이 미래의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다루고 있고, 부수익 원종목 한 번 더 보고, 과거의 준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그걸 무주공사는 어떻게 매매를 했을 수 있었는지를 2부에서 좀 볼게요. 네. 일단은 10강이죠. 다음 10강에서 부수익 원라인 한번 보고 어떻게 매매할 건지 찾아보고, 과거에 나왔던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무주공산 보면서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건지 그걸 2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 그러시면은 우리 한 5분 쉬었다가 9시 27분에 10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 네.